제 이름은 이정순, 올해 73입니다. 아침은 언제나 손주 민재의 웃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민재야, 오늘은 체육 있는 날이지? 아침 꾹꾹 씹어 먹어야 한다. 제가 부엌에서 부른 말에 민재는 아직 덜 깬 눈을 비비며 제 품에 안겨왔습니다. 할머니, 고구마 줄래요? 할머니가 해준 고구마가 제일 맛있어. 그 순간만큼은 늙은 제 몸에 다시 따뜻한 온기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민재의 작은 손이 제 팔을 잡을 때마다 저는 그 손을 평생 지켜주고 싶다고 다짐하곤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늘 평범한 반찬들이 올라왔습니다. 나물무침, 김치, 계란말이. 저는 늘 민재의 숟가락이 먼저 움직이는 걸 보고 나서야 제 밥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침 자리에서 며느리의 눈빛은 언제나 딱딱했습니다. 어머니, 아이한테 단 음식 너무 주시면 안 돼요. 요즘 치과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저는 억울했지만 제 마음을 꾹 누르고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오늘은 삶은 감자로 줄게. 며느리와 저는 늘 방식이 달랐습니다. 저는 오래된 방식을 따르고 며느리는 새 시대의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그 차이를 서로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는 매번 같은 밥상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주 작은 순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재가 물컵을 엎질렀습니다. 바닥이 흥건히 젖었고 아이가 미끄러질까 봐 저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손에 있던 작은 회초리로 민재의 종아리를 살짝 툭 건드렸습니다. 다음엔 조심해야지. 물에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어. 제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제 의도는 결코 아이를 아프게 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음엔 조심하라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본 며느리 얼굴은 단숨에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에 아이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런 건 체벌이고 학대예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치밀어 올랐지만 무슨 말을 해도 며느리의 눈은 제 말을 믿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 그냥 아이가 다칠까봐 걱정돼서 그랬다. 저는 그렇게 겨우 말했지만 며느리는 이미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날 밤 밥상머리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도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며느리는 젓가락 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민재만이 천진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내일은 사과 주세요. 그 한마디에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제 가슴은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학교에서 상담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일상적인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집에서 너를 가장 자주 혼내는 사람이 누구니? 민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요. 할머니가 저를 때려요. 그래서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 말은 아이에게는 그저 작은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민재 마음속에는 좋다와 무섭다가 동시에 있었을 겁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귀에는 그 말이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가 아이를 때린다. 그 순간부터 저는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 도훈이가 집에 돌아와 묻던 얼굴이 잊히지 않습니다. 엄마, 정말 민재를 때리셨어요? 그 물음 속에는 믿음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억울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제 눈앞에서 학대라는 단어가 우리 집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 존재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낯설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 하나에 제 심장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문을 열자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비옷에 젖은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제 눈에는 재앙처럼 다가왔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아이 관련 신고가 접수돼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찰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눈앞이 하얘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무슨 일 말씀이세요? 학교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보호자와 동거인의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순간 제 다리가 휘청거려 현관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왜 그렇게 현관문이 무겁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잠시 뒤 퇴근한 아들 도훈이가 집에 들어오자 경찰은 같은 설명을 반복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엄마 정말이세요? 민재를 때리셨어요? 그 질문은 저를 2번 죽이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제 목구멍은 막혀 있었습니다. 저의 작은 행동이 이제는 학대라는 무서운 단어로 변해 우리 집 공기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 지연은 고개를 돌린 채 낮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괜히 예민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 말은 얼음처럼 제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경찰서 면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갑고 무표정한 흰 벽, 낯선 의자, 녹음 중이라는 안내문구. 그 공간 전체가 저를 압박했습니다. 이정수님,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경찰의 말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2 손을 꼭 모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물을 엎지른 날 작은 회초리로 종아리를 살짝 툭 건드렸습니다. 아프라고 그런 게 아니고 다칠까봐 조심하라고. 경찰은 끊임없이 되물었습니다. 다른 신체적 처벌은 없으셨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제 마음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에도 제 머릿속에는 며느리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보세요. 제가 괜히 예민한 게 아니었잖아요. 복도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주고받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지연아, 일단 결과부터 보자. 아들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결과가 뭐가 중요해요? 벌써 아이가 무섭다고 했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몸을 잔뜩 웅크렸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제 어깨는 더 작아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전체가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아이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저는 직접 들어가지 못했지만 상담사가 기록한 내용을 읽으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재야, 할머니랑 있을 때 기분이 어때? 민재는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할머니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같이 놀아줘요. 그 말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우리 민재 마음속에도 분명 사랑이 있구나. 하지만 다음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무서울 때도 있었니? 민재는 한참 망설이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가끔이요. 회초리 맞을까 봐요. 그 순간 저는 책상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나온 무섭다는 말은 제 마음을 꿰뚫는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아이를 지키려던 게 결국 아이를 다치게 한 걸까? 스스로에게 수백 번을 물었습니다. 어느새 새벽이 밝아오고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 가슴에 들려오는 제 심장 박동 같았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끝없이 울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이어지던 어느 날 이웃 어르신들이 제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정순 씨 힘내. 우리가 다 봤잖아. 같은 동네에 사는 김 여사님은 증언해 주셨습니다. 할머니가 민재를 얼마나 예뻐하는데요. 늘 손 붙잡고 시장도 같이 가고 작은 과자 하나도 민재 먹으라고 주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학대라니 난 도저히 믿을 수 없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눈물이 아닌 따뜻한 무언가가 제 안에서 흘러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아직 있구나. 이웃들의 증언이 모아지자 경찰의 시선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학대 정황은 미약하다. 다만 아이가 느낀 불안감은 사실이다. 조서에 적힌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래, 내가 아이를 불안하게 했구나. 아무리 사랑으로 한 행동이라도 아이가 무섭다고 느꼈다면 그건 내 잘못이야. 그 사실이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억울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 단 한 번의 실수, 단 한 번의 회초리가 왜 나를 죄인으로 만들었을까? 밤마다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차가운 수사실 바닥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들 도훈이가 곁에서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믿어드렸어야 했는데 그때는 눈앞이 캄캄해져서.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엄마 믿지 못한 게 아니라 엄마가 더 현명하지 못했던 거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깊은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저를 무섭다고 했다는 사실. 며느리가 저를 의심하고 경찰이 집을 찾았던 날의 공기. 그 모든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처음으로 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아이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 어머니를 너무 쉽게 의심했어요. 그 목소리에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도 알겠다. 하지만 기억해라. 가끔은 믿음이 아이를 더 지킨단다. 그날 밤 손주 민재가 제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나도 무섭다고 한 게 잘못된 건 아니었지요. 저는 아이의 두 손을 감싸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다 민재야. 내가 느낀 감정은 다 소중한 거야. 할머니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무염의 통지를 받은 날 저녁 저는 오래간만에 커다란 냄비를 꺼냈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를 오래 끓여 국물을 우리고 소고기를 살짝 볶아 넣어 무국을 끓였습니다. 칼칼한 고춧가루를 한 숟가락 풀어넣자 집안에 뜨거운 향이 퍼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 손이 익은 반찬들이 줄을 섰습니다. 깻잎지, 멸치볶음, 진미채, 오이무침. 그릇을 놓다가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 식탁이 얼마나 많은 밤을 버텨냈는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삼켜가며 앉아 있었는지 쌓인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들이 먼저 앉았고 며느리가 그 옆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민재는 제가 놓아준 수저를 두 손으로 붙들고 잘 먹겠습니다. 라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기 전에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다시 배우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오래된 나무결처럼 마르고 느렸지만 안쪽에서 또렷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제가 먼저 배울게요. 엄마의 방식이 틀렸다고만 생각한 제 고집이 잘못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합니다. 보호가 사랑이라고 믿었지만 의심이 먼저였다는 것을 이제야 압니다.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듣고 난 뒤 그제야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무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자 목울대가 저려왔습니다.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서로를 믿는 일은 때로 법보다 강합니다. 하지만 믿는 마음이 두려움을 이기려면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가정 규칙을 골라 적었습니다. 체벌은 어떤 형태로도 하지 않는다. 위험 상황은 즉시 설명하고 안전 규칙을 함께 정한다. 아이 앞에서 어른끼리 날선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갈등이 생기면 그날 안에 10분이라도 대화 시간을 갖는다. 아이의 감정을 먼저 인정하고 이유를 함께 찾는다. 종이에 한 줄씩 적을 때마다 제 가슴 어딘가에서 묵은 먼지가 조금씩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규칙의 마지막 줄에 저는 조용히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와 미안합니다를 아끼지 않는다. 며느리가 제 손을 덮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나도 미안하다. 오래된 습관을 이유로 너를 몰아붙였구나. 우리는 그렇게 같은 문장 속에서 서로 다른 자리에 미안함을 나눴습니다. 이튿날 저는 민재 손을 잡고 동네 작은 공원으로 갔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이를 걷게 하기 위해 늘 빨리라는 단어부터 꺼내 들었는데 그날만은 민재의 걸음에 제 걸음을 맞췄습니다. 미끄럼틀 위에서 민재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구름이 바다 같아요. 저는 아이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같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의 밑자락이 길게 늘어져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네. 바람이 파도처럼 밀고 가는구나. 우리는 같이 아무 말 없이 구름이 흘러가는 속도만 따라 보았습니다. 벤치에 앉아있자 민재가 작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날 할머니가 왜 화를 내셨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제가 물을 쏟아서 다칠까봐 무서웠지요. 저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래. 내가 미끄러질까봐 다칠까봐 그 생각만 났단다. 그런데 할머니가 잘못했어. 겁이 먼저였지 설명이 먼저가 아니었거든.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다음엔 물을 조심할게요. 그런데 할머니 무섭다고 말한 건 틀린 거 아니지요? 저는 아이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답했습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말이야. 무섭다고 말해줘서 고마워. 그 말 덕분에 할머니도 배웠단다. 우리는 두 손가락으로 약속을 걸었습니다. 무서울 땐 말하고 속상할 땐 기다리고 괜찮아질 방법을 같이 찾자. 아이의 손가락이 제 손가락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제 관절의 오래된 통증까지 덜어주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동네 경로당 회의에서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어르신들, 저 같은 일을 겪는 분이 다시는 없었으면 합니다. 작은 배움자리를 만들어도 될까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고 다음 주 화요일 오후가 금세 정해졌습니다. 그날 저는 바깥 주머니에서 접어온 종이를 꺼냈습니다. 제목은 할머니의 말하기 손주의 듣기였습니다. 어르신들은 둥그렇게 앉아 제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지키고 싶어 회초리를 들어 올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회초리는 아이에게 무서움으로 남았고 제게는 의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같은 말을 쓰지만 방법은 달라야 한다는 걸 이제야 배웠습니다. 어르신들 중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길밖에 몰랐지요. 어찌해야 합니까? 저는 천천히 문장을 골라 답했습니다. 첫째, 설명을 먼저 하고 행동은 나중에 합니다. 둘째, 위험을 막는 규칙을 아이와 같이 만듭니다. 셋째,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는 어른이 이깁니다. 그날 경로당 칠판에는 새로운 문장이 적혔습니다. 사랑은 느리기에 설명은 먼저, 손은 마지막. 분필 가루가 허공에 떠다녔고 저는 그 가루가 오래된 죄책감의 먼지를 덮는 것 같아 한동안 칠판을 바라보았습니다. 학교에서 학부모 교육이 열렸습니다.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아 조용히 강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이의 무섭다는 말은 어른의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이 나올 수 있는 관계를 만든 것이 성공입니다. 다만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무서웠니? 라고 묻고 아이의 언어로 다시 설명을 시도해야 합니다. 강의가 끝나고 강사는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오신 게 참 고맙습니다. 제가 배워야 할 사람입니다. 저는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배움 앞에서는 나이도 체면도 다 벗겨지는 법, 그 벗겨진 자리에서 새살이 차오르는 법을 저는 뒤늦게 알았습니다.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며 민재가 제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느리게 걷자요. 그래, 오늘도 느리게 걷자. 우리는 녹색불이 꺼질 때까지 급히 뛰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걸음이 제 걸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며느리에게 차를 우렸습니다. 찻잔에서 김이 얇게 피어 올랐습니다. 지연아, 우리 규칙 4번 기억하니? 갈등이 생기면 그날 안에 10분.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는 말을 고르다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나는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뒤로 내 방식이 무너지는 것 같아 많이 불안했단다. 그래서 고집이 세졌고 설명 대신 예전에는 이라는 말로 너를 이겼지. 이긴 줄 알았지. 며느리는 제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녀가 컵받침을 만지작거리다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저를 요즘 사람이라고 마음이 약하다고 보는 것 같아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가 우는 걸 그냥 두자는 게 아니라 아이가 울음 속에서 말을 찾게 돕고 싶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말의 사람이고 나는 손의 사람이었구나. 그녀가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같은 말과 같은 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10분은 길지 않았지만 그 10분 때문에 밤이 길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 마지막 안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르신, 이번 건 종결입니다. 다만 비슷한 민원이 있을 때 참고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어르신 경험을 요약해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말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이해하셔도 됩니다. 대신 한 줄만 꼭 적어주세요. 법은 보호를 위해 움직였고 가족은 서로를 위해 배웠다고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웃으며 꼭 적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잠시 현관문을 바라봤습니다. 그 문이 처음 열렸던 날 경찰의 비옷에서 떨어지던 물방울이 생각났습니다. 이제는 같은 문턱을 넘어 동네 어르신들이 제 집에 차를 마시러 옵니다. 문은 같아도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법이 사람 위에 있던 시간이 지나고 사람이 법을 이해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민재가 어느 날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학교에서 손편지 쓰기 했어요. 할머니한테 썼어요. 봉투를 열자 삐뚤빼뚤한 글씨가 제 눈가를 뜨겁게 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가끔 무서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무서워요. 무섭다고 말해도 혼나지 않아서요. 저는 할머니가 저를 제일 사랑하는 걸 알아요. 저도 할머니를 제일 사랑해요. 우리 오래오래 같이 있어요. 민재씀. 저는 종이를 접었다 펼치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종이에 남은 손끝의 눌림이 제 심장에 그대로 옮겨 붙었습니다. 그래, 오래오래 같이 있자. 소리가 나가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말은 때로 입보다 눈이 먼저 전한다는 것을 아이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오후 저는 일부러 우산 2개를 들었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자 창문을 두드리는 빗줄기가 어릴 적 살던 흙집의 처마 소리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비가 오면 빨래 걱정을 먼저 했고 아이가 생긴 뒤에는 젖을까봐 품을 먼저 열었습니다. 지금은 비가 오면 아이의 속도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민재가 운동화 끈을 다시 묶었습니다. 할머니, 비 오니까 천천히. 그래, 천천히. 우리는 각자 우산을 들었지만 어느새 제 우산으로 아이의 어깨를 반쯤 덮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산 젖어요. 괜찮다. 너 안 젖으면 그게 내 우산이지. 민재가 제 손목으로 팔짱을 꼈습니다. 빗소리가 컸지만 서로의 숨소리가 더 가까이 들렸습니다. 구청에서 어르신 돌봄 교육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연단 위에 선이 손이 떨렸지만 저는 제 이야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사랑을 참는 손으로 배웠습니다. 배고프다고 울어도 위험하면 툭 하고 막는 손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손들 덕분에 많은 아이가 자랐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아이들은 다른 언어를 배웁니다. 이제 우리는 설명하는 말로 사랑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어르신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쩌지요? 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이 끝난 뒤에도 말을 계속 걸어야 합니다. 서로의 속도가 다르면 속도를 맞추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게 오래 걸려도 그 시간이 체벌보다 덜 아픕니다. 덜 상처납니다. 오래된 상처를 덜어냅니다. 강의가 끝나고 몇 분이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순 씨, 용기 내줘서 고맙소.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용기라는 게 나이 뒤에 오는 게 아니라 배움 앞에 오는 거란 걸 알았습니다. 우리 집 냉장고에는 작은 화이트보드가 붙었습니다. 이름하여 밤의 대화 일지. 그날 아이가 했던 말 중 기억하고 싶은 한 줄을 적는 칸, 어른들이 아이에게 고맙다고 말할 한 줄을 적는 칸, 그리고 서로에게 내일 해주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적는 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의 기록은 이랬습니다. 민재 할머니랑 비 오는데 걸어서 좋았어요. 엄마, 민재가 무섭다고 말해줘서 고마워. 아빠 오늘 야근 없애고 일찍 들어올게. 할머니, 내일은 내가 좋아하는 감자조림을 만들게. 그 몇 줄의 짧은 문장이 우리 집안의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서랍 속에서 도장이나 복사본을 꺼내보던 밤들이 줄어들고 식탁 앞에서 서로의 문장을 꺼내 읽는 밤이 늘어났습니다. 사람 사는 집에 고요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약속을 세웠다고 해서, 규칙을 적었다고 해서 모든 날이 평탄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의 기분이 거칠던 날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방으로 들어가 잠시 눈을 감고 제 안의 오래된 습관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길게 한 뒤 문을 열었습니다. 민재야, 할머니가 방금 전엔 너무 빨리 말했구나. 다시 말해볼게. 지연아, 내가 방금은 너의 말을 옛날의 눈으로 눌렀다. 미안하다. 그 짧은 문장 하나가 시소의 중심을 다시 맞춰주었습니다. 집이란 결국 흔들리는 나를 버틸 약속이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저는 뒤늦게 배웠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저는 여전히 부엌등을 켭니다. 식탁 위에는 식은 국이 반쯤 남아있고 설거지통에는 따뜻한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 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면 낮에 거친 말들이 천천히 풀려나갑니다. 물 위에 떠오르는 기포가 터질 때마다 제 안의 미안함도 가라앉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랑은 빠르게 달려가 끌어안는 팔힘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때로 멈춰서서 설명하는 시간, 서로의 속도를 기다려주는 바닥,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는 용기, 그리고 무섭다고 말할 수 있는 관계가 함께 있을 때 완성됩니다. 창밖에 비가 다시 내립니다. 저는 우산 2개를 현관에 기대어 둡니다. 하나는 제 것, 하나는 민재 것. 하지만 우리는 늘 한 우산 아래에서 걸을 것입니다. 아이의 어깨가 젖지 않도록 제 어깨가 조금 더 젖더라도. 제 이름은 이정순 73입니다. 저는 오늘도 배웁니다. 사랑은 늦지 않았고 배움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가족은 오늘도 함께 걷습니다. 오래오래 천천히. 사연을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